이 범여권이 만든 비례정당으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비서관이 이 열린민주당에 오늘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강욱 어떻게 됐어? 주진영 어떻게 됐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지금 아무 얘기도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몰빵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최강욱 비서관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사표를 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김종욱 교수님. 네. 결국 정계 진출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뭐 다 보셨겠지만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겠죠. 전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또 저런 거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법률자문당, 뭐 조국 수호당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전체적인 국민의 의사들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책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가장 크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조국 전 장관한테 전화해서 입당할 생각이 있냐라는 권유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자기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신청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저당이 그야말로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지를 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에 퇴행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손혜원 의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도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의 전화에 입당 권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절이야 제가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죠. 거절한 분 10분 넘어요. 남녀 합해서. 사실 입당 권유 정도가 아니라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를 권유한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한테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함께 하자고요. 아니 권유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손혜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한테 권유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면 이제 친문 핵심 세력들로 비례대표 명단을 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썰이긴 하지만 정말 이제 최강욱 전 비서관까지 이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그 흐름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에게 제의한 것도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흐름대로 하면. 근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부를 한 거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법무부 장관 하기 전에도 총선 출마라는 이런 거 권유했을 때 본인이 안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갔겠지만요. 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가족이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설사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형태로 들어오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도 거절을 했겠죠. 지금 정리해보니까 정치권이 지금 지역구보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 비례정당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야당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지난 월요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에서 5명 정도 혹은 4명 정도 안팎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심의는 원천적으로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게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일당이지 않습니까? 5명은 좀 어렵겠죠. 1명 정도는 확실하게 제가 이게 우리가 놓친 부분이구나. 아까 오전에 어느 정도 회의했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5번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5명 이상? 하여튼 몇 명인지 아직 말을 얼버무리긴 하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 그 전에 5명이 누군지 얘기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의 말을 한성교 대표가 마음을 바꾼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이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있는 상황에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통합당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 한국당을 배제하고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 명단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든지 이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하다 보면은 5명이 7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적절한 선에서 이제 그 타협을 하고 그 진영을 갖춘 다음에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거의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권에 결코 지금 선거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저 상황을 마무리하고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5명, 4명 얘기 나왔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 지금 비례 이 대표 순번이 논란이 됐던 게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한 영입 인사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 그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그 가능성이 좀 높겠죠. 또 거기서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 데려오는 건 지금 물리적으로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예. 아마 이제 영입 인사들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이 누락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 한 몇 사람 있었죠.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예. 아마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저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윤주경 전 관장 같은 경우도 또 그런 해당이 맞는 아마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윤주경 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송호 씨 목발 탈북했던 지송호 씨. 예. 그 다음에 아마 저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던 아마 박대성 씨라는 분이 40대 초반인데 예. 아마 그 세 사람 정도가 상위 신번에 다시 교체가 된다고 하면요 상위 신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그럼 빠진 사람은 누구냐라는 얘기들 나올 텐데 지금 보면 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분들 좀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례정당, 글쎄요. 지역구보다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비례정당 얘기 여의도 정치권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